거래소 오른 거 800개, 떨어진 거 90개. 코스닥 오른 거 1300개, 떨어진 거 77개. 10개 중에 9개 올랐는데 우와! 역시 4개 잡고 다 올랐어. 내 종목이 진짜 좋은 거였어 라고 생각하면 바본 거죠, 바보. 지금 같은 장은 신상장조 두드리지 마세요. 장이 좋을 땐 수익을 내는 방송을 제가 하잖아요. 어떤 테마 사세요, 뭐가 좋습니다, 어떤 업종이. 장이 안 좋을 땐 뭐라 그랬어요? 손실을 줄이는 역할을 제가 해드리는 거예요. 보혜씨 왔어? 대표 오늘 어디 가세요? 오늘 김작가 TV 출연하러 가야 돼서 오늘 머리도 좀 하고 옷도 좀 깔끔하게 입었습니다. 김작가 TV 가서 라이브 할 때도 있고 녹화할 때도 있는데요. 오늘은 녹화입니다. 미리 예고를 하자면 오늘이 목요일이니까 뭐 다음 주쯤 나오겠죠. 그래서 어쨌든 생방송 아니고 녹화니까 뭐 오늘 가서 라이브 보시면 안 되고 다음 주쯤에 제가 또 알려드릴 테니까 김작가 TV에서 보시면 되고요. 오늘 하나 방송 전에 미리 안내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유튜브 채널 슈퍼게임 이세무사 TV에 커뮤니티가 있어요. 커뮤니티 보시면 구독하고 댓글 달면 이정윤 세무사 슈퍼게임이 왕초보 주식 수업책을 주는 이벤트 진행 중입니다. 근데 이 이벤트 진행을 어디서 하는 거냐면 유진투자증권에서 하는 거예요. 제가 아마 지난번에 한번 넌지시 말씀드렸었는데 유진투자증권하고 콜라보 영상을 찍었다 이 말씀 한번 드렸는데요. 그래서 찐테크TV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찐테크TV. 이제 유진투자증권에서 운영하는 찐테크TV라는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셔서 구독 당연히 누르시고, 그리고 이제 제가 나오는 영상이 있어요. 제가 나오는 영상에 뭐 어떻게 하면은 그거 받을 수 있다 이런 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참여 방법 보시면 첫 번째는 찐테크TV 유튜브 채널에 구독을 하시고, 두 번째는 제가 나오신 영상을 보시는 이후에 거기에 댓글로 소감을 작성하고, 그리고 또 거기 구글 폼에 댓글에는 여러분들 뭐 전화번호나 주소를 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구글 폼에다가 여러분들 성함, 전화번호, 주소 이렇게 달면 추첨을 해서 주는데 몇 명을 주냐면 300명을 줘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 저도 이벤트 같은 거 많이 해봤지만 사실 저도 막 5만, 10만 이럴 때 막 그때 제일 많이 줬을 때 88명, 뭐 100명 이렇게 줬던 기억 나는데 100명 상품 준다고 해도 뭐 한 300명, 400명 정도가 맥시멈 댓글 달렸었던 거거든요. 그러면은 300명 준다는 이런 이벤트는 찐테크TV 구독자 수나 이런 거에 비례해서 굉장히 많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 이세무사 책 특히 이거 개정판이잖아요. 슈퍼게임이 왕초보 주식수 뭐 9판 있는데 아직 개정판 안 사신 분이나 뭐 이러신 분들은 찐테크TV에 가서 구독, 그리고 제 댓글에 댓글, 그리고 구글 폼에 전화번호랑 주소 입력하면 거의 굉장히 낮은 경쟁률로 슈퍼게임이 왕초보 주식수 300건 추첨에 당첨될 확률이 있지 않을까 이 생각에 여러분들에게 홍보 말씀 드렸습니다. 다 알아들으셨죠? 한 제가 알기로 17,000원 뭐 이 정도 되는 책값, 15,000원, 17,000원 되는 책값의 책을 300분한테 준다는 건 굉장히 큰 이벤트니까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바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뭐 수업이라는 말 웃기지만 저는 수업을 한다는 마음으로 사실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수업을 한다는 얘기는 가르칠 자격, 선생의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인데 그래도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주식 20년 이상 열심히 해왔고, 저는 주식시장에서 지식과 실전 이 두 가지가 겸비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저는 경제학, 회계학, 주식에 필요한 재무관리, 경제학, 회계학 지식이 필요한 학문들을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이고, 그리고 또 실전은 뭐 주식에서 실전 두 가지인 거 아시죠? 중장기 투자 잘 하시는 분들은 5% 지분 공시, 소위 말하는 슈퍼게임이, 단기 매매 잘 하시는 분들은 증권사 수익률 대회. 그 두 가지 다 하신 분 댓글로 한번 달아보세요. 5% 지분 공시 하셨으면서 수익률 대회 우승하신 분 있나? 근데 저는 그 두 가지를 다 했으니까 실전도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잘하는 편, 또 학문적인 지식도 좀 있는 편, 그래서 가르칠 자격은 되니까 제가 수업이라는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수업 시작해 볼게요. 오늘은 아주 오랜만에 반등입니다. 정말 박수치고 싶어요. 왜냐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락장에 수익 낼 수 있는 공매도랄지 선물 옵션 파생을 하지 않는다면 수익 내긴 정말 힘들어요. 하락장에서. 그러면은 결국은 하락장에서 빨리 하락이 끝내고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반등은 3,000포인트 미만에서는 어느 정도 나올 가능성이 높았었는데, 화요일 날이었죠. 화요일 날 3,000포인트 깼는데 어제 한 번 더 빠진 건 정말 굉장히 좀 충격이었죠. 왜냐면 2,900 가깝게 빠졌으니까. 그러니까 3,000포인트 깨도 반등이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정도로 3,300에서 한 두 달 동안 3,000까지 왔는데, 어제의 하락은 한 2,900의 문을 두드리는 하락이었죠. 그래서 많이 힘들겠다. 저 포함한 우리나라 주식 투자자들이 많이 힘들겠다. 그래서 어제도 좀 그런 정신적인 마인드 컨트롤 이야기도 많이 드렸는데, 오늘 다행스럽게
흥미롭게도 반등이 나왔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인지 한번 볼게요. 거래소는 1.76%, 2,959포인트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953포인트, 3.37% 상승했어요. 그럼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제 몇 퍼센트 빠졌었냐면 어제 3.46 빠졌는데 오늘 3.47 올랐으니까 어제 빠진 만큼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래소 같은 경우에 어제 1.8이 떨어졌는데 오늘 1.76 올랐으니까 역시 어제 빠진 만큼 올랐다. 그래서 어제 하루의 하락은 약간 낙폭과대 개념이었다라는 게 이제 오늘 하루의 반등으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런 거죠. 일단은 지수가 중요한 시기에 지수에 대해서 단기와 중장기로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단기는 반등 오늘 하루 성공한 거고 내일까지도 반등 이어질 수도 있고 다음 주 초까지도 이어질 수도 있어요. 그걸 이제 우리는 단기 반등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팩트만 정확히 말씀드리면 단기 반등 오늘 하루 성공했다, 그리고 뭐 내일이나 다음 주 초까지도 단기 반등이 이어질 수 있다. 요게 확률 높은 예측이에요. 자, 그런데 단기 반등 말고 중장기적인 반등이냐는 사실은 전고점까지 가느냐의 이야기인데, 지금 이 차트에서 전고점까지 가락률이 높아졌습니다 말하기는 쉽지 않아요. 오늘 하루의 상승은 딱 어제 하루의 하락을 상쇄하는 상승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고점 돌파할 수 있는 정도의 힘이 생겼습니다라는 건 적어도 거래소 3,100 이상 가야 돼요. 그 전까지는 단기 반등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현재를 직시하는 게 중요하니까 거래소 지수, 코스닥 지수가 어제의 하락폭을 덮어 씌우는 상쇄하는 상승이 나왔다, 단기 반등이 시작됐다. 이 단기 반등은 내일 끝날 수도 있고 다음 주 초에 끝날 수도 있고, 근데 끝나긴 할 거다. 왜냐면 안 끝난다면 V자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런 차트에서 V자로 올라가는 건 쉬운 건 아니다. 단기 반등이 좀 오래 갔으면 좋겠다. 적어도 다음 주 초까지 가서 거래소만 3,100 가깝게 가면 그래도 약간의 희망이 더 생기는 거예요. 전고점 뚫을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건데, 그렇지 못하고 단기 반등이 흐지부지 내일 오후장에 막 다시 급락이 나오거나 이런다면 그야말로 단기 반등이 1박 2일 코스로 끝나고 다시 좀 더 기간 조정이 길어질 수 있는 상황이니까 오늘 하루의 반등으로 너무 좋아하진 말자. 그냥 가뭄 끝에 단비 정도 그잖아요. 여러분들이 농사를, 저도 농사 안 져봤지만 농사를 짓는 농부인데 정말 가물었어. 막 가뭄이야. 가뭄 끝에 단비 한 번 왔다고 와 풍년이다 할 수 없잖아요. 그잖아요. 여전히 저수질의 물은 말라 있고 단비 하루 온 것 같고는 논의 물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반등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지. 오늘 아시아 증시를 한번 전체적으로 본다면 홍콩 항생 2.7% 올랐고 일본은 0.54 올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가 일본보다 훨씬 강했고 우리나라 코스닥은 거의 세계에서 제일 강한 상승을 보였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그게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면 떨어질 때도 가장 빨리 떨어졌거든요.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빠른 속도로 오르는 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묵직묵직하게 움직이는 게 지금장은 더 좋다. 변동성이 클수록 불리한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어요. 특히 하락장이라는 가정을 한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그 베스트 3를 잡아라 라이브 방송을 못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번 주에 원래 월 금에는 좀 약간 개인적인 약속이나 비즈니스 미팅을 많이 하고요. 수요일은 부자학교를 한다 그랬잖아요. 지금 부자학교 이번 주에도 어제 7시부터 10시까지 했거든요. 그럼 이제 화요일이나 목요일 중에 라이브를 한다고 약속을 드렸었는데 이번 주는 화요일도 좀 촬영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오늘도 김 작가 촬영이 있어서 이번 주는 좀 라이브를 못했습니다.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 거래소 한번 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재미없었다. 심지어 SK하이닉스는 빠졌어요.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들은 오늘 많이 올랐거든요. 한비반도체 같은 경우에 막 9% 오르고 그동안 많이 떨어졌던 반도체 소부장들은 오늘 강한 반등이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의 대장인 삼성전자는 지수에 훨씬 못 미치는 플러스, 심지어 SK하이닉스는 마이너스였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지수보다 훨씬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상승, 오늘의 반등이 기술주의 반등이었고 4차 산업혁명 기술주의 반등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셀트리온 차트는 연중 최저점을 오늘 또 깼어요. 그래서 대형주 중에서도 안 좋은 차트로 바뀌고 있고, 오늘 네이버 카카오만큼이나 움직임이 좋았던 건 자동차였는데요. 현대차 3.61, 기아차는 6%, 현대모비스는 4%. 근데 지금 오늘 좋았던 종목들 네이버 여전히 완전 역배열은 아니지만 201선, 카카오 얘도 201선, 자동차 쪽에서는 현대차 얘는 올랐어도 역배열이에요. 기아 역배열 전환하고 있는 현대모비스 얘도 완전 역배열이에요. 그래서 완전 역배열 상에서의 반등은 하루짜리 반등은 정말 부담돼요. 왜냐면 역배열이라는 거 위에 이평선들이 저항을 하고 있다는 얘기니까 결국은 그 저항을 뚫고 가기 위해서는 하루짜리 반등으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상승의 연속성 내일 또
또는 다음 주 초까지 얼마나 상승 이어지는지를 관찰해야지 오늘 하루 올랐다고 와 이제 반등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여전히 위험한 상황이고, 가급적이면 내일까지 좀 올랐으면 좋겠네요. 좀 더 시총 상위 종목들 아래까지 보면 크래프톤 4% 상승, LG생활건강 3% 상승, LG전자 3% 상승. 근데 이렇게 3% 상승한 종목들도 여전히 하여간 차트는 그렇게 좋지 않은 수준이고요. 오늘 얘네는 진짜 못 올랐네 하는 업종이 있어요. 사실은 지수가 조정받을 때도 잘 갔던 전기차 업종인데요. 삼성 SDI, LG화학, SK이노베이션.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심지어 마이너스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그 아랫단에 있는 SKI테크놀로지도 마이너스. 그래서 전기차 관련주들 조심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오늘 했습니다. 왜냐면 장이 강하게 반등할 때 원래 낙폭 과대주들이 잘 가거든요. 근데 전기차는 낙폭 과대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못 간 거예요. 그럼 이제는 장이 강하면 전기차 못 가. 장이 약하면 다 못 가. 막 이런 식으로 연결된다면 전기차가 좀 부담이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좀 전기차의 움직임에서 와 그동안 그래도 전기차는 잘 갔는데 이제는 전기차도 못 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걱정이 좀 들었습니다. 시가총액 높은 종목들 이 정도로 보고요. 거래대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거래대금 삼성전자보다 거래 많이 된 종목이 있니? 없어요. 오늘 지수는 많이 올랐지만 지수 상승 대비 거래가 활발하진 않았습니다. 삼성전자도 1조도 안 됐고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지금 매물벽이 별로 없고 어제 너무 급락 나왔으니까 어제의 급락을 커버하는 급등 정도가 나온 거지 거래가 수반되면서 막 굉장히 좋은 상승이 나온 건 아니에요. 어제 하락 정도만 오른 거고. 등락 현황을 보면 왜 지수가 중요한지. 근데 우리 20만 되기 전에 지수 이벤트 한번 할까? 말했잖아. 전국에 지수라는 이름을 사람 100조 인증을 해야지. 100조 구독자. 그러니까 우리 슈퍼게임 인사무사 TV 구독자임을 인증하면서 이렇게 주민번호 지운 상태에서 이름이 지수인 분. 우리 예전에 무슨 스왈로브스키 이벤트 할 때도 그렇게 받았잖아. 그래서 100조 인증을 하면서 주민증에 지수라는 이름, 딱 이름을 사진 찍어서 캡처해서 보내주면 뭐 얼마나 있겠어. 우리 전국적으로 당연히 지수는 많겠지만 100조님들 중에는 얼마나 많겠어? 그럼 한 30분 정도 이벤트해서 지수야 사랑해 뭐 이렇게 하면은 재밌을 것 같은데. 뭐 혹시 오늘 우리 영상의 댓글에 제 이름 지수인데요 이런 분이 한 3분만 이상이 돼도 바로 하겠습니다. 왜냐면 20만 안 될 것 같아. 지금 장도 안 좋고 18만에서 뭐 18만 1000, 2000 왔다 갔다 하는데 연말 안에 되면 좋겠다. 연말 이제 3달밖에 안 남았는데 원래 연말까지 50만이 목표였는데 목표 달성 실패. 절반까지는 가야 되니까 한 20에서 25만까지 갔으면 좋겠는데 지수야 이벤트를 한번 해서 확 끌어올릴까? 댓글 한번 달아주세요. 좋은 아이디어인지 아닌지. 이제 지수가 중요한 시기라는 말씀 또는 탑다운으로 분석가라는 말씀을 제가 왜 자주 말씀드리는지 오늘도 보세요. 어제 제가 그랬잖아요. 10개 중에 9개 떨어지는데 내 거 떨어졌다고 막 이러고 하지 마세요 라고 말했다면 오늘은 반대로 말할게. 오늘 와 내 종목 올랐어요. 역시 내 종목은 최고야 라고 말하는 것도 진짜 웃긴 거야. 왜? 거래소 오른 거 800개 떨어진 거 90개, 코스닥 오른 거 1300개 떨어진 거 77개. 이거는 오늘은 10개 중에 하나 떨어진 건데 그러면 10개 중에 9개 올랐는데 우와 역시 4개 잡고 다 올랐어. 내 종목이 진짜 좋은 거였어 라고 생각하면 바보인 거죠. 바보. 오늘은 좋은 종목이 오른 게 아니고요. 그냥 전체 종목이 올랐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수가 종목보다 중요한 시기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제 떨어진 종목들이 나쁜 게 아니고 어제는 지수가 떨어진 거고요. 오늘 오른 종목이 대단한 종목들이 아니고 오늘은 지수가 올랐기 때문에 거의 전 종목이 오른 거라고요. 그래서 지수가 중요한 시기니까 지수를 위한 이벤트를 하겠다고요. 기획 잡았어. 다음 주쯤에 올려야겠다. 왜냐면 지금 지수가 살아나야 되거든요. 정말로. 그래서 등락 현황부터 미리 본 이유는 역시 중요한 시기다 지수가. 거래대금 한번 보면 오늘 삼성전자 1조도 안 나왔고요. 삼성전자 바로 아래에 한국BNC. 한국BNC 음선만 7만원에서 2만원, 2만 7천원까지 빠졌다가 첫 양선 나왔는데 반등이 어느 정도 강하게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카카오, HK이노에는 어제 음선을 조금 안정화시키는 양선 상승 나왔고요. 와 덱스터 상한가다. 제가 이거 몇 월의 성장주였지? 제 기억에 아마도 6월 아니면 7월이었던 것 같아요. 거의 확실해. 왜냐면 메타버스 관련해서 제가 6월 또는 7월쯤에 관련주로 성장주에서 덱스터를 우리 관심 종목으로 프리미엄 회원님도 볼 수 있는 거기에 덱스터 올렸었는데 와 2배 이상 올라갔네요. 근데 이제 덱스터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당시에는 좀 위즈역 스튜디오나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그 VFX 기술력에 비해서 좀 약간 저평가를 받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번에 가장 강한 모습으로 가는 게 참 이채롭습니다. 쇼박스 움직였고요. 쇼박스 상한가인데 쇼박스는 결국은 계속
들어가서 오징어 게임으로 접근하시면 되고, 요즘은 진짜 인사말이 오징어 게임 보셨나면 이제 놀랬어 진짜. 처음 보시는 분들하고 한 30분 정도만 대화하다 보면 반드시 나와. 오징어 게임 보셨어요? 동화약품도 이 제약바이오 쪽에서 이제 먹는 그 경구용 치료제 쪽 재료가 있고, HMM 낙폭과대, 단기 낙폭과대로 오늘 반등 줬는데 이런 말씀 드렸죠. 고점 대비 많이 떨어졌네. 고점 대비 한 거의 50% 60% 떨어진 거죠. 저점 대비 많이 올랐네. 저점 대비 한 20배 올랐습니다. 이게 과연 많이 오른 건지 떨어진 건지, 이런 종목들 급등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들어가세요. 들어가시는 거를 말리진 않아. 다만 바닥 대비 오른 거가 얼마나 올랐는지 꼭 확인하고 들어가라. 그래서 최근 차트 볼 때 가장 중요한 건 코스닥 저점이 나오게 보면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는 뭐 워낙 이런 거 강조했으니까 한 400일 정도 찍으면 나오지 않나요? 400일 찍으면 코스닥 저점이 나오죠. 2,000원에서 3만원, 여전히 코로나 저점 대비 15배 오른 상태네요. 어쨌든 이렇게 좀 어떤 종목을 살 때 지금 상승장이 끝났을 수도 있는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 저점 대비 이번 상승장에서 몇 배가 올랐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종목 선정할 때. 원주는 이름이 뭐 가수 김원준도 아니고 쇼! 안 웃겨? 이거 진짜 오랜만에 했다. 나도 까먹었어. 우리끼리 안 웃겨라는 말이 있었다라는 걸. 진짜 거의 한 달 만에 한 것 같은데? 그만큼 내가 요즘에 좀 썰렁한 개그를 안 했나 보다. 그러니까 장이 좀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이 계속 되니까, 예전에는 사실은 좀 약간의 제가 유머 욕심, 개그 욕심이 좀 있어요. 근데 보혜 씨가 사실 좀 싫어해요. 보혜 씨가 내 개그를 웃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농담처럼 안 웃겨 이거를 이제 자주 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진짜 오래됐네. 그러니까 오래된 이유는 아마도 지수가 좀 조정받으면서 저도 좀 진지하게 방송을 하게 되니까 이런 썰렁한 개그를 안 했었는데 오랜만에 했네요. 원준이 뭐 김원준도 아니고. 근데 이제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제가 아마 지난번 신규 상장 종목도 그때도 쫙 뻗었었거든요. 걔 보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장은 신규 상장주 첫날 들어가는 거 아니다. 확률적으로 장이 좋을 때 신규 상장주 3번 들어가면 2번 먹을 확률이 있거든요. 근데 요즘은 5번 들어가면 4번 손해보고 1번 먹을걸? 주식은 확률이라니까. 확률 게임. 오징어 게임보다 더 무서운 확률 게임이에요. 좀 기분 나빴어. 왜냐면 다른 때는 내가 안 웃겨란 말 안 하고 웃었을 때는 어찌는 웃음이 터져서 내가 굉장히 행복했었는데, 요번 웃음은 가짜로 웃은 거 티났어. 짜증나. 어쨌든 주식은 확률 게임이에요. 확률로 접근을 해야 돼. 왜냐면 확실한 건 없거든, 주식에서. 그러니까 저도 늘 지금은 단기 반등이 팩트죠, 오늘 하루. 근데 뭐 요번 주 말 내일 금요일까지 또는 다음 주까지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그래도 조금 더 지속될 확률이 생겼어요 라고 말을 하고, 또 중장기적으로 정고점을 돌파할 확률은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근데 옆으로 좀 가거나 또는 한 3,100까지 간다면 높아지겠죠. 계속 확률로 말하는 거야. 근데 이거를 이해 못하면 쟤는 다 맞는 말만 해. 올란다는 얘기야? 내린다는 얘기야? 이렇게 받아들이면 정말 주식 못하는 분이죠. 왜? 그럼 제가 100% 오릅니다! 100% 떨어집니다! 그런 걸 원하시나요? 저는 사기꾼이 아닌데 어떻게 주식이 100%가 있죠? 없습니다. 100%. 확률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고요. 신규 상장도 확률적으로 어떻게 접근하냐면, 장이 좋을 때는 3개 중에 2개 먹어? 그럼 계속 두드리면 돼요. 손해보더라도 두드리면 먹을 확률이 높으니까. 반면에 지금 같은 장은 신규 상장주 두드리지 마세요. 5개 중에 하나 오르는 거 배 아파하실 필요 없죠. 왜냐면 4개는 떨어지니까. 쇼! 근데 중요한 건 지금 내가 이게 김원준 씨 노래 맞나? 아닌 거 아니야? 쇼! 근데 중요한 건 가사를 그거밖에 몰라. 쇼! 뭐는 없는 거야.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뭐 이렇게 음밖에 생각이 안 나냐. 와, 큰일 났다. 이러다가 나중엔 진짜 아무것도 생각 안 나고 마지막 기억 남는 건 저걸 수도 있어. 나는 10년 안에 배고프자 될 거야. 이 노래가 마지막에 생각나지 않을까? 요 아스플로 요것도 신규 상장주인데? 이것도 신규 상장주 오늘 종가 21% 마감이니까 신규 상장주 공략하신 분들은 다 진짜 오늘 손해 100%예요. 그러니까 제 말이, 제 방송을 열심히 들으면 여러분들이 장이 좋을 땐 수익을 내는 방송을 제가 하잖아요. 어떤 테마 사세요. 뭐가 좋습니다. 어떤 업종이. 장이 안 좋을 땐 뭐라 그랬어요? 손실을 줄이는 역할을 제가 해드리는 거예요. 요즘에 주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급등주 사지 마세요. 신규 상장주 사지 마세요. 그럼 제 말 들어서 급등주를 안 사셨거나, 또는 신규 상장주를 안 사셨거나, 또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이런 탑10 안에 있는 흘러내린 종목들을 한 2, 3주 전에 팔았거나, 이런 분들은 손실 줄였잖아요.
손실을 줄이는 게 돈 버는 것 같지 않다고요? 엄청 돈 버는 건데 20% 30% 손실을 줄여준 거예요. 제가 이거 들어갔으면 오늘 100% 20% 손해났어. 팔지도 못했던 초보자들은. 지금은 무엇을 해야 될지보다 무엇을 안 해야 될지를 잘 지켜야 되는 굉장히 보수적인 장이라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 등락 현황. 오늘 상한가 종목은 4개가 나왔어요. 4개. 한국주강, 철강주죠. 쇼박스, 오징어, 덱스터, 메타버스, TBC, 대선이에요. 그래서 상한가 4개가 그런 걸 대변하고 있다. 대선 관련주, 엔터주, 요 정도 보시라는 뜻이에요. 상한가에. 한국성대도 사실은 대선 관련주거든요. 그래서 대선 관련주, 엔터주가 상한가에 있는 것처럼 그 아래쪽에도 쭉 있죠. 버킷 스튜디오, 엔터, 대원미디어, 엔터, 코퍼스 코리아. 코퍼스 코리아는 어제 제가 좀 보는 종목이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코퍼스 코리아, 엔터. 그래서 엔터가 오늘 좀 좋았다라는 걸 확실히 아시면 돼요. 대선도 몇 개 붙어 있고, 그죠? 대선 몇 개 붙어 있고, 자동차 쪽, 오늘 동양피스톤 이런 자동차 쪽도 좀 들어가 있습니다. 철강주, 부국철강도 있고.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탑30 또는 거래대금 상위 이런 것들 또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까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오늘 장은 반등장이었다. 그냥 전 종목이 다 올라가는데 특히 그 중에서 얘는 주목할 만한 가치는 있어. 좀 지켜봐야 돼라는 건 엔터, 대선, 코로나 이 정도예요. 이거 말고 또는 대부분 일회성으로 끝나잖아요 지금. 그래서 일회성으로 끝난 애들 말고. 근데 엔터에는 약간 게임이나 메타버스까지 포함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게임, 메타버스, 엔터, 그리고 대선 쪽은 건설까지 합쳐갖고 대선 그 정도가 지금 그나마 무리 없는. 거기다 이제 코로나인데, 코로나는 약간 양방향 전략, 위드 코로나 쪽도 보실 필요가 반드시 있고요. 또는 코로나 치료제 쪽에서 아직도 끝나지 않은 경구용 쪽도 좀 보실 필요가 있고. 여기까지 하면은 오늘의 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다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어제 그거 안 했었는데 100억 종, 오늘은 두 번째 줄까지 우리 백조님들을 양쪽에 이렇게 안고 제가 하겠습니다. 나는 10년 안에 100억 부자 될 거야. 이세무사 부자 공식 지어라면 돼. 여러분들 모두 파이팅! 이세무사의 장중시황은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텔레그램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윤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장중시황 조금 늦었네요. 12시 40분 현재 거래소 플러스 1.6%, 코스닥 플러스 2.98% 상승하고 있습니다. 양시장 모두 어제의 하락폭을 거의 회복하는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래소 3,000포인트 미만에서 저점 매수 세력의 등장을 예상했었는데 화요일에 깨고 어제 하루 추가 하락하더니 오늘 반등을 주네요. 우리나라 지수, 특히 코스닥 지수의 경우 아시아 평균 대비 빠질 때와 마찬가지로 오를 때도 가장 강하게 오르는 모습을 다행히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수 차트상으로 오늘 갭상승에 양선 마감한다면 내일과 다음 주 초반까지 거래소 기준 3,000포인트 이상 반등에 성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점, 특히 3,100포인트 돌파 시도까지 나오는 V자형 반등을 기대하기에는 여전히 확률적으로 낮은 상황이므로 3,000포인트를 중심으로 기간 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3,000포인트의 빠른 회복과 하방 경직을 확보한 기간 조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총상위 종목들의 움직임 보면 네이버와 카카오가 5% 이상 반등하며 기술주 또는 성장주 라인이 지수 반등을 주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기아, 현대모비스 등의 자동차도 강한 모습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2차전지 3대장은 지수 상승 대비 상승폭이 낮거나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며 유가 상승 수혜주의 선봉에 섰던 S-오일은 4%대 하락입니다. 코스닥 시총상위에서는 카카오게임즈, 펄어비스 등 게임주의 상승이 강하게 나오고 있으며 어제 강한 상승 보였던 CJ E&M이 오늘도 깔끔한 양선 상승 보여주면서 엔터주의 대장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전체 종목 상승률은 상한가 없는 가운데 대선 관련주, 철강주, 자동차주, 메타버스 관련주 등이 탑30에 선별적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등락 비율을 보면 거래소 상승 793, 하락 97, 코스닥 상승 1307, 하락 97로 10종목에 한 종목 하락하는 강한 상승의 하루인가 동시에 최근 하락의 날 등락 비율이 10종목에 한 종목 상승하는 것이었다는 점을 기억하면서 탑다운의 유용성, 시장 흐름의 변화를 읽으려는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기까지 정리합니다. 오늘의 한 줄평, 어제는 파란 풀장, 오늘은 빨간 불장, 내일은 모대 성공투자 화이팅!